안녕하세요. 저는 김석준입니다. 올해로 60이 훌쩍 넘었네요. 젊었을 때 저는 우정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며 평생 간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고 힘든 일이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복은 나누고 화도 함께 한다는 말처럼 진정한 우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친구들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이유가 모른 채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꼭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면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중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정이 아니라 가족, 건강,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죠. 이제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얼마 전 나이가 들면 가난한 친구들과 멀어져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현실적이고 냉정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를 돈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말이 꼭 금전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감정, 그리고 의지의 빈곤함을 뜻하는 것이더군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현실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며 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저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는 언제나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주변의 도움만을 바라죠. 젊었을 때야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가 점점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저는 어려운 친구들을 무조건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라면 당연히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고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부정적인 감정만 남는 관계라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여러 관계 속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이고 냉정한 태도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누구와 함께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몫입니다. 남은 세월 동안 저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조금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공간이나 주변 관계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젊었을 때 저는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만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면 어떤 관계든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저는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환경과 인간관계가 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가장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제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가 저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운명 때문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들어주며 공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한두 번의 하소연이 아니라 마치 끝없이 반복되는 노래처럼 언제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 보였습니다. 일과 가정, 사회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들을 위로하고 조언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언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 속에서 보낼 것인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복잡한 관계에 뒤돌리기보다는 평온한 삶을 즐겨야 하는 것 아닐까? 인생의 후반부는 좀 더 가벼워야 하고 편안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사람들, 현실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하자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무거웠던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고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빈곤은 무섭지 않고 정신적 빈곤은 정말 위험하다. 저에게는 정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젊었을 때 매우 친했습니다. 우리가 20대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많은 추억을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꿈과 야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우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중년이 되자 저는 점점 더 가슴 아픈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달랐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영혼도 가난합니다.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나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의지에 대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정호는 재정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고적으로도 가난하다. 그는 항상 자신이 인생의 희생자라고 느꼈고 항상 자신이 겪은 모든 불행은 운명에 의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불평만 해요. 그는 불공평한 사회를 비난하고 탐욕스러운 부자들을 비난하며 상사가 자신을 중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친구들이 그를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그는 남들처럼 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실망시킨 것은 그의 처지가 아니라 그가 삶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변화를 모색하는 대신 계속 원망 속에 빠져 있었다. 여러 번 나는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했고 심지어 한 번은 내가 그를 재정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그는 그것을 더 많은 불평을 계속하기 위한 기지로 사용했다. 그는 바꿀 의도가 없었고 단지 누군가가 그의 불행을 듣고 공감하기를 원했다. 마치 그는 더 이상 그 부정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 내 삶에 그의 존재는 더 이상 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기쁘거나 편안하지 않고 단지 무겁고 우울할 뿐이다. 나의 기분은 그의 원망스러운 이야기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나는 점점 지쳐간다.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다. 결국 저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도 아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평화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무거운 감정으로 끌어들이는 부정적인 대화에 영원히 빠져드는데 여성을 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더 가볍고 편안하고 낙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내가 어려울 때 친구를 버렸다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그들 자신이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제 평온함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생각하고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내 길을 걷기로 결정했다. 노후에 드는 재정적 부담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나는 늙어서도 몇 년 동안 힘들게 일한 후에 저축한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은퇴 후 몇 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직장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기저기 여행하고 단순히 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안락한 삶.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생활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예전에 싸게 산 것들은 이제 2배, 심지어 3배나 늘었다. 슈퍼마켓에 갈 때마다 나는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전기료, 수도료, 서비스료도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다. 젊었을 때 나는 추가 지출을 보충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했을 때 수입원이 없어졌고 내가 지출한 모든 돈은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치솟는 물가가 아니라 의료비다. 젊었을 때는 건강에 대해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중년이 되면서 어느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 몸살, 정기 건강검진, 처방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일단 심각한 병에 걸리면 평생 저축한 돈은 치료 몇 달 만에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생활비와 의료비의 부담이 커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마치 작은 배가 큰 파도를 만나 평온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만약 세심한 준비가 없다면 노년기는 재정과의 격렬한 싸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재정계획의 허점을 단순히 생활비나 의료비뿐 아니라 주변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 정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거침없이 도와주었다. 어쨌든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였고 나는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움은 한 번이 두 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전화할 때마다 나는 망설인다. 곤경에 처한 친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속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이 없고 더 이상 예전처럼 잃어버린 돈을 벌 수 없다. 건강, 생활비, 예상치 못한 사건 등 저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 책임을 더 짊어져야 할까요? 나는 남을 돕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이 좋지만 자신에게 친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하고 의무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계를 세울 줄 모른다면, 제가 거절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저 자신도 곤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요. 노년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더 짊어질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때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제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라도 말이죠. 결국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부터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재정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절약하는 것이 단지 저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인색해서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날까지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지출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보다 덜 실용적이고 덜 포용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하다고 믿는다. 내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돌볼 것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까지 다른 사람을 계속 돕고 나 자신을 잊는다면 나를 도울 준비가 된 사람이 있을까? 노년기의 삶은 제게 친절함에도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도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내 안전을 희생할 수는 없다. 나는 공감할 수는 있지만 내 것이 아닌 문제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가 짐이 아니라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즐겨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깨어있고 보다 평온한 삶을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이 중요하다. 노년은 단순히 관절이 약해지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나이를 먹는 징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볍고 에너지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걱정과 피로로 가득 찬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느냐이다. 제가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자신만의 고민을 갖게 됩니다. 건강이 악화될까봐, 돈이 감당할 수 있을까봐, 손주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이러한 걱정은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져 잠자리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또한 점점 더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매일 접촉하는 환경과 사람들이 제 감정과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평, 비관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들으면 눈치채지 못한 채 서서히 휘몰아친다.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사물을 우울하게 바라볼 것이며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돈과 빚에 대해 걱정하면 결코 좋은 잠을 못 잔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재정 문제에 휘말리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돕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친척들을 걱정하지만 그들 스스로 공경에 빠진다. 그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위해 지출하고 삶을 즐길 수 없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나의 노년이 그렇게 긴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특정 나이가 되면 제가 사는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과 거리를 둘 권리가 있고 내 것이 아닌 책임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나 자신을 우선시할 권리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부정적인 것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가까이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행복은 때때로 단순히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깨어나는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맛있는 밥을 먹는 거예요. 원망과 번민으로 가득 찬 대화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가벼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저는 평화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친구들과 거리를 두면 무심함 또는 실용적으로 간주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계속 도와주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닌 어려움에 휘말리는 것은 부담입니다. 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일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한 조치라는 말에 매우 만족합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모른다면, 제 주변의 관계에 대한 한계를 짓는 방법을 모른다면 결국엔 저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친구를 버려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적합한 관계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젊었을 때 우리는 더 관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때때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만약 관계가 당신을 부담스럽고 긴장되고 피곤하게 하고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이 없는 문제라면 아마도 거리를 둘 때가 된 것 같다. 이것은 당신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더 가볍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저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제 자신의 평화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감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나는 도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책임을 평생 짊어질 수는 없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낭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쁨과 평화를 주는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노년은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지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60년간 살아오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 나는 누군가를 놓으면 내가 무심한 사람이 될까봐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정적인 것, 끝없는 불평 이야기에 삶을 비난하지만 결코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멀리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저에게 기쁨과 삶의 원동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즐기고 서로의 정신을 고양시킬 줄 아는 사람들과요. 서로를 보정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대신에 말이죠. 당신은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피곤하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옛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용감하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긋는 건가요? 당신은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만남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노년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게 살자.